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일렉트리칼에서 사용하시는 심볼 라이브러리의 사용자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번 강의에서 일렉트리칼에서 사용하시는 심볼 라이브러리의 구조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강좌에서는 실제 심볼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 그 상위 심볼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상위 심볼 중에 제가 릴레이 코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 원형 모양의 릴레이를 만들 거기 때문에요. 서클로 해서 지름은 10mm짜리로 원형을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양쪽에 이어지는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오스냅을 이용을 해서 오스냅의 4분점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분점을 활용을 해서 아래쪽으로부터 아래쪽으로 한 3mm 정도 라인 길이를 만들어 주고요. 위쪽에도 똑같이 쿼던트점 이용을 해서 3mm만큼의 길이로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양으로 해서 이제부터 일렉트리칼에서 심볼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볼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호 빌더라고 하는 명령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객체라든가 뭐 속성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게끔 되는데요. 먼저 객체는 제가 그냥 만들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토캐드 명령을 활용을 하셔서 그려 놓으신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삽입점은 나중에 이 심볼을 삽입을 할 적에 기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서클에 센터 포인트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이 속성 템플릿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속성 템플릿이 지난번 10번 강의에서 일렉트리칼의 속성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품의 종류마다 필요로 하시는 속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 심볼 같은 경우는 태그 1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릴레이 같은 경우는 릴레이 코일이면 이 릴레이 코일에 연결되어 있는 접점들이 표현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도 다 표현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각각 필요로 하는 속성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성값들을 미리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은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파일 만드실 적에 DWT 파일 사용하시듯이 이 속성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선택할 기호는 요번에는 제가 릴레이 코일이니까 상위 심볼이죠. 상위 심볼이고 제가 라인을 위아래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수직용에 해당이 될 거예요. 수직 라인에 딱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직의 상위 심볼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 유형은 내가 지금부터 만드는 심볼이 어떤 유형인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릴레이니까 CR 제어 릴레이 타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호 빌더라고 하는 환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로 하지 않는 이 블록 제작 팔레트는 필요 없으니까 화면에서 끄도록 하고요. 지금 이 기호빌더 속성 편집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속성들이 미리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류에 수직 상위로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잠깐 샘플을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을 해서 속성 삽입이라고 해서 똑같이 원의 센터 포인트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디스크립션 1, 2, 3가 화면의 왼쪽에 표현이 되고요. 아래쪽에 NO, X 플러스 NO, NC, X 플러스 NC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잠깐 제가 블록 편집기 닫기 하고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다시 기호 빌더 들어가서요. 자, 똑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똑같이 선택을 해주고 삽입점 똑같이 센터 포인트 잡아주고 자, 아까 수직 상위였죠? 요번에 수평 상위로 잡아주고 똑같이 CR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은 똑같은데 지금 다른 거는 기호가 아까는 수직이었고요. 지금은 수평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실 수평 심볼 아닌데 제가 수평용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고 선택을 해보죠. 자, 그러면 똑같이 이 기호 빌더 속성 편집기가 나오죠. 여기서도 똑같이 제가 다 선택을 해주고 속성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원의 센터 포인트로 주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NO와 X 레퍼런스 NC와 NO와 NC가 이 아래쪽에 있었는데요. 지금 수평용 심볼에 맞춰서 다른 방향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이 속성 템플릿 안에 이러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직용이니까 다시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일한 과정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면 되겠죠. 지정해주고 자, 삽입점 원의 센터 포인트고요. 수직계 상위죠. 그리고 유형은 CR 제어 릴레이로 선택을 해주고
확인해서 이제 들어오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부터 만드는 심볼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일렉트리컬에서 내부적으로 필요로 하는 속성값과 위치값들을 미리 속성 템플릿이라고 하는 파일에 미리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시면 그 속성 템플릿 파일 자체를 변경을 시켜버리시면 언제나 동일한 내용으로 불러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필요로 하는 속성값들을 표현을 해볼 건데요.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태그 1이라고 하는 거를 속성 삽입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따로 지정을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은 한꺼번에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그 1부터 시작해서요. X레퍼런스 NC 속성값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릴레이 코일에선 필요로 하지 않는 속성이기 때문에 얘네들만 선택을 해서 속성 삽입하셔서 1의 센터 포인트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필요로 하는 위치에 속성 값들을 넣어줬고요. 나머지 이제 개별적으로 몇 가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속성 값들을 바꿔볼 건데요. 먼저 태그 1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앞에 K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뭐 태그 값이 태그 1이 이제 태그 값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K가 있다는 의미는 K1, K2, K3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심볼을 삽입을 할 적에 태그 값이 부여가 된다는 건데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K가 아니라 변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Y라고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볼은 여러분들이 삽입을 하시게 되면 RY1, RY2 이러한 속성 값들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MFG, CAT, Assay 코드, 패밀리 이렇게 4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들은 숨김음 속성으로 되어 있어서 도면에 표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FG는 제조 회사고요. CAT는 그 스펙명이죠. 근데 제가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카탈로그만 해당하는 요 속성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특성이라고 하는 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 속성 값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태그 값은 CAT고 뭐 스타일, 문자 스타일, 자리 맞춤, 그러니까 뭐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해서 있는데 자, 높이는 문자 높이인데요. 제가 2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더 내려가서 보시면 숨김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시면 보이지 않음이라고 해서 yes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면에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를 제가 아니요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에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성 값을 이렇게 바꿔주고 확인을 클릭을 하고요. 나머지 값을 이제 더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속성 값들은 자동으로 넣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와이어 연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와이어 연결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렉트리컬에서 심볼 라이브러리를 도면에 삽입을 하시면 와이어가 자동으로 끊어지죠. 그 끊어지는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는 게 이 와이어 연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연결 값을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이 와이어 연결 값을 클릭을 해보시면 왼쪽, 위쪽, 아래쪽 있습니다. 자, 이쪽 얘가 수직이니까 이제 일단 위쪽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이어 연결 삽입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죠. 클릭하셔서 자, 위쪽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와이어가 오다가 위쪽 방향에서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끝점을 선택을 하셔서 클릭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더 있으면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밖에 없으니까 엔터키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나가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또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자, 아래쪽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똑같이 아래쪽에다가 넣어주도록 하죠. 자, 다 넣었으니까 또 엔터를 쳐주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는 없었는데요. 이 와이어 연결의 아래쪽에 위쪽에서 텀01 요거에 해당이 될 거고 아래쪽에서 텀02 이거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2 텀01 요게 와이어를 끊어주는 속성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크게 표현되어 있는 이 텀01은 단자 번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텀01과 텀02가 단자번호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자번호가 11번이면 수직으로 써지겠죠. 근데 저는 이게 수평으로 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텀01과 텀02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특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특성 창이 있는데 자, 특성 창에 보시면 문자 높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쭉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자의 정렬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자리 맞춤이라고 있는데요. 자, 자리 맞춤은 왼쪽 정렬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지금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평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0도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치가 바뀌죠. 자, 그런데 위치값이 기준점이 이쪽에 되어 있으니까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이게 지금 중간에 끊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위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정하는 명령은 이 특성창에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오토캐드의 기본 명령을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move 명령을 활용을 해서 자, 이 텀 01과 텀 02를 선택을 해주고 자, 기준점 여기에서 왼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가 삽입이 될 때 겹쳐지지 않도록 위치를 좀 이동을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아세이 코드와 패밀리가 지금 이 릴레이 코일의 원형에 겹쳐져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세이 코드와 패밀리 값은 보이지 않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진다 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속성 값들을 다 넣어주신 다음에 이 속성 값들에 혹시 뭐 빠진 부분이라든가 겹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이쪽에 보시면 기호 감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시면 필수 속성이 뭐 CAT, DEC하고 NONC 아래쪽에 있는데 지금 누락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근데 저는 이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로 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이쪽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 감사에 오류가 있다고 해도 제가 필요 없어서 뺀 거기 때문에 특별히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블록 편집기 닫기 해주시면 다 끝났을 때 블록 편집기 닫기 해주시면 이 기호를 저장을 해주실 수가 있게끔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기호 이름에 VCR1_002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0번 강의에서 제가 심볼 라이브러리의 규칙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수직이었으니까 V고 릴레이니까 CR 들어오죠. 상위 심볼이니까 1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A 접점인지 B 접점인지 속성은 없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목은 빈 항목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넣어주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유 식별자에 002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VCR1_002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고유 식별자를 테스트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est라고 바꿔주면 기호 이름이 VCR1_test라고 바뀌고 어디에다가 이 파일을 저장을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편하게 일단은 저는 그냥 지금 연습은 바탕화면에다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나중에 심볼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하실 적에는 별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탕화면으로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표현이 됐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이 심볼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로 삽입을 해보겠냐고 묻는데요. 일단은 예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yes라고 하면 심볼을 하나 삽입을 하게 되는데 자, 제가 빈 화면에 아무데나 하나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태그 값에 제가 규칙을 RY라고 넣기 때문에 RY 해서 넣오죠. 자, 여기다가 필요로 하시는 거를 한번 쭉 넣어보시면 자, 단자번호 예를 들어서 10번 11에 그 다음에 색인도 하나 해보죠. 샘플로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면 자, 확인해 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7번, 8번 단자번호 제가 지정한 위치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CAT를 보임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볼의 그 스펙명이 자동으로 표현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직용 심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평용 심볼을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일단은 지금 과정으로 해서 심볼 만드시는 과정은 이러한 과정으로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직용 릴레이 코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수평용 릴레이 코일을 하나 똑같은 과정으로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서클로 해서 지름 10에 자, 라인 요번엔 수평으로 라인이 가야겠죠. 자,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3mm 가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왼쪽으로 3mm만큼 라인을 만들어 주죠. 자, 이렇게 하고 똑같이 기호 빌더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객체 그 다음에 기준점 지정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번에 수평의 상입니다. 그리고 제어 릴레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똑같이
CAT1부터 X레퍼런스 NC까지 선택을 하셔서 속성 삽입을 똑같이 기준점에다 넣어줍니다. 자, 넣어주고 자, 태그 1을 똑같이 RY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이어 연결 값들 넣어주셔야 되죠. 요번에는 왼쪽이죠. 왼쪽에 삽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해서 똑같이 삽입을 하나 해주셔야죠. 끝점에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자 번호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단자 번호가 이쪽에서 들어가게끔 될 텐데, 자, 특성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지금 보시는 속성 값의 자리 맞추기가 왼쪽이네요. 그러니까 얘 01, 02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얘는 됐고, 텀 02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얘는 자리 맞추기가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뭐 010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원하시면 변경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똑같이 해주고 얘도 똑같이 CAT는 특성값 들어가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버티칼용 만들었을 때와 똑같이 높이는 2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은 속성을 보이는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숨김에 yes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아니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AT 값도 바꿔줬고요. 나머지 회전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레퍼런스 NO하고 NC가 지금 이거는 수평용이니까 이쪽 끝단에 와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꿨으니까 블록 편집기 닫기 해서 자, 그러시면 아까 파일명은 VCR1이었죠. 근데 요번에는 수평용이기 때문에 HCR1으로 들어왔고요. 자, 고유식별자도 똑같이 테스트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테스트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수직용 만들었을 때는 HCR1 언더바 테스트였고요. 요번 수평용은 H죠. 그러니까 요 앞에 HV만 틀리고 나머지 파일명은 동일한 거죠. 꼭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확인하는데 폴더가 바탕화면에 만들어져야 되겠죠. 아까랑 똑같이 바탕화면으로 지정을 하셔서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하겠냐고 묻는데요.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심볼을 만들었으니까요. 9번 강의까지 사용을 했던 디브리지 프로젝트에 있는 테스트 1.dwg 파일을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방금 전에 만들어 넣었던 릴레이 코일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메뉴를 실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근데 아이콘 메뉴에 제가 만든 릴레이 코일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찾아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찾아보기를 실행을 해서 제가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은 VCR1 언더바 테스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VCR1입니다. 수직용 심볼을 선택을 해서 수직선 라인 선상에 오스냅을 끄고요. 자, 수직선 라인 선상에 제가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자 번호와 하는 것만 넣어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콘 메뉴 들어가서요. 제가 방금 전에 사용한 게 요거죠? 똑같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VCR1입니다. 선택을 하고 요번엔 수직선상에 제가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수평선이죠? 수평선상에 삽입을 해보고 똑같이 단자번호 11, 12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분명히 제가 VCR1 언더바 테스트.dwg 파일을 선택을 했는데요. 보시면 수평용 심볼이 들어왔죠. 이 단자 번호를 확인을 해보시면 자, 특성 창을 활용을 하셔서 파일명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수직선상에 넣은 거 보시면 파일명이 VCR1 언더바 테스트죠. 그러니까 수직용 심볼이니까 V가 들어왔고요. 다시 수평용 심볼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파일명이 HCR1 언더바 테스트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제가
구조도에서 아이콘 메뉴 활용해서 찾아보기 해서 분명히 VCR1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평선을 선택을 해주면 VCR1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평용 심볼이 들어옵니다. HCR1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 심볼 만들 때 파일명이 VCR1 언더바 테스트하고 앞에 HV만 다르고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선택을 하시면 그러니까 수직용 심볼을 자동으로 불러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평선을 선택을 하시면 수평용 심볼이 자동으로 불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자, 푸시 버튼에서요. 똑같이 NO 접점을 선택을 해보죠. 그 다음에 자, 제가 수직선상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누른 버튼에 보시면 지금 아이콘 메뉴 자체가 수직용 심볼로만 아이콘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다시 NO 접점 선택해서 이번에 위쪽에도 한번 해볼까요? 위쪽에 수평선을 선택을 해주면 수평용 심볼이 자동으로 들어오죠. 자, 리스트 특성 값을 활용을 해보시면 파일명이 어디 있나요? 파일명, 예, 여기 있네요. HPB11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VPB11이겠죠. 그러니까 수평선을 선택을 했는지 수직선을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해당되는 수평용 심볼이나 수직용 심볼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단 이때는 해당되는 파일이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파일명이 동일하게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앞에가 V냐 H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심볼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수평용 심볼은 HPB11이라고 하는 파일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 불러올 HPB-V11 파일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똑같이 HB11 파일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고 바로 그냥 90도만 회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바탕화면에서요. 자, 수평용 심볼을 잠깐 파일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바 1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보죠. 자, 그렇게 해주고 새로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빈 파일을 하나 그냥 열어서 아이콘 메뉴 삽입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찾아보기 해서 VCR1 테스트를 선택을 해주죠. 아, 잠시만요. 와이어가 있어야 되죠. 취소. 예, 취소했어서 잠시만요. 제가 레더를 빈 화면에다가 레더를 잠깐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더를 넣어주고 자, 그리드를 끄죠. 자, 끄고 잠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찾아보기 해서 VCR1 테스트입니다. 해서 수직용이니까 수직선 선택하면 잘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선택을 해서 VCR1 똑같이 선택을 해주고 수평선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없죠? 해당되는 수평용 심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다르게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특성창을 이용을 하셔서 파일명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자, 보시면 파일명이 VCR1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심볼도 VCR1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HCR1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VCR1 테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수평용에 맞춰서 그냥 90도 회전만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그 값이라든가 단자 번호라든가 하는 위치가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볼 라이브러리를 만드실 때 주의하실 거는 수평용 심볼과 수직용 심볼 언제나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같이 만들어 주시고 파일명은 동일하게 하고 앞에만 H와 V로 다르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 그 상위 심볼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심볼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